시사해설입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이민 문제가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 동시에 매우 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민 문제는 기후변화, 이란 핵협정, 소득 불균형 이런 이슈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민 이슈가 최근에 매우 혐오스럽고 또 분열적이고 편협한 상태의 색깔을 띠면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불법 이민에 대한 개혁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이민에 대한 합법 불법 모든 이민에 대한 반이민적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이 멕시코 이민을 범죄자 그룹이다, 강간범이다라고 지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앵커 베이비스라는 얘기가 나왔죠. 미국 내에서 출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편법을 쓰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birthright citizen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 영토 내에 출생한 자라도 불법 이민 부모에 의한 입국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19세기 초, 20세기 초까지 유럽 이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불법 이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미국에 출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 문제가 지금 합법 이민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28%가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남부주 또 전국적인 보수적인 시민들이 크게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미국 출생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문제, birthright citizen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은근히 편을 들고 나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라든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프 부시가 제일 엉뚱한 말을 이제 했죠. 앵커 베이비스의 문제 때 이건 라티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에이시안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다른 한쪽 편을 깎아내리는 그런 화법을 쓴 것인데 이게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 자의 화법이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논란에서 발견이 된 것은 첫째로 이 사회의 보수적인 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수적인 정객들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화장기 없는 민낯에는 반이민적인 정서가 아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의 시민들, 억지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 문제가 매우 편협하고 혐오스럽고 분열 조장하는 식으로 그런 태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민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환경에, 정치 환경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인가? 미국의 이 거대한 정치 과정 안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한 역사가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갈파를 아주 예전에 했습니다. 이 소수계에 대한 반이민 정서, 또 소수계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인종적인 차별이 어느 정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 이 사회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도 도널드 트럼프의 회견장에서 덜미가 잡혀서 끌려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우려도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수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편치 않은 심각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뜨거운 대결을 벌였던 호세 라모스, 유니비전 텔레비전 기자죠.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에드 오키프 기자하고 대담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공화당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접근하려고 할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 호헤 라모스의 답변입니다. 단순한 수학이 아니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히스패닉계 시민들이 5,500만 명 전체 미국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2016년도 내년도 선거의 투표권자 수가 예상치가 1,600만 명 정도 된다 이거죠. 그중에 승자가 되려면은 히스패닉 표의 한 33%는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2012년도 선거에서 오바마 대 람니 71대 27로 표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바마가 이겼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큰 소리를 쳐도 우리 히스패닉 표 없이는 안 돼. 그런 자신감으로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호헤 라모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17%가 히스패닉인데 그러나 히스패닉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원 의원은 단 3명, 3%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lack of representation, 민주주의가 대의 정치인데 자신에 대한 대변자가 너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그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큰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이죠. 유니비전, 텔레문도 이런 이제 언론들인데 이 소수계의 다른 언어의 그 미디어지만은 프라임 타임에는 시청률이 나머지 다른 4개 그 네트워크 뉴스, ABC, CBS, NBC 이런 것보다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언론들이 역할론이 이제 다른 겁니다. 정보만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액티비스트 노릇도 하고 옹호자 노릇도 하고 교육자 노릇도 하고 계몽의 역할도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과거에 애리조나주에서 이민 악법이 생겼을 때 애리조나 방문을 우리가 모두 거부한다. 우리 히스패닉들은 애리조나하고 비즈니스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큰 압박을 주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애리조나의 그 악명 높은 보안관 알파이오 이 사람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들의 민권 권리를 침해했다 하고 법원으로 끌고 간 그런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떤가 한번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숫자가 5,500만 명이 아니죠. 한 2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투표를 안 하죠. 또 주류사회에 대한 우리 일반 그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이해도 적고 관심도 적습니다. 투표권자가 히스패닉이 1,600만 표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인 사회 다 통틀어서 글쎄 몇만 표나 되겠는지 그 파악조차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단체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친목 단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인 언론들 커뮤니티에서 동네 신문이다, 동네 방송이다 이런 지칭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요즘 아무도 이 한인 언론들의 지성이라든가 이 리더 역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은커녕 비웃음과 실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의 의식 변화가 지난 50년 동안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 실패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권리, 나의 의무가 뭔지 모르고 있고 인식이 없고 관심도 없고 또 미국 선거의 이슈가 지금 뭔지 그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것이 이제 바로 문제죠. 만일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국의 많은 보수계 시민들의 냉랭한 시선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의 행사장에 갔다가 덜미가 잡혀서 끌려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강한 라모스도 당하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사 해설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우리가 나그네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2등 시민이 아니라 1등 시민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바로 아는 게 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전체의 의식 변화가 전제가 돼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여기서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